이름도 서울 빌딩 스펙에 계시면서 이 단체 이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이죠. 네,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맡고 계시고요. 조경민 선생님 모시고 오늘 2시간 정도 알찬 시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눈빛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이런저런 많이 하는 편인데 쏘아보는 눈빛이어서 무섭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서울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건축 전공을 했었고요. 건교부 시절부터 무슨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를 봅니다. 지금 한 10개월쯤 됐어요. 고향이 목포거든요. 목포에 작년 10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고 있어요. 뭐 세월호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꼭 매번 사고로 차량만에 갑니다. 지금은 이제 바닷가 쪽으로 옮겨서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서울로는 뭐 여기 추모공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 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 또 무엇이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하는 영역이 기획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획도 하고 건축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10개월째 고민하는 건데 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격이 그리고 섣부르게 접근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여러 강의들에서 아마 좋은 공원들과 사례들과 뭐 다크토리를 포함해서 뭐 유대인 기념관 이런 사례 천로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떤 것들을 조금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해볼게요. 뉴욕에 갔을 때 그 메모리얼 파크에 갔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것은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였는데 그게 9.11 테러가 나고 11년 동안에 진행된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맨하탄 한가운데에 땅값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 땅을 그리고 분노의 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을 그 시점들을 훌쩍 넘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좀 흉한 것만 좀 위험한 것만 치우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얼마나 많은 그 키워드와 사람들과 논쟁 분석을 해서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떨 때는 굉장히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나라.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보면 한없이 이상한 나라다고 생각했다가 또 그런 걸 한 10년 넘게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그 기념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한 거 그때 제가 이제 작년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작년에 여기 그 토론회 왔다가 단상을 점거한 현장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 나이 먹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그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결정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권 안에서 해결하자 막 이런 분위기도 있을 거고 사회적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든 식으로 해결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이 길다가 더 좋은 건 아닌데 충분히 또는 이 정도면
합의를 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앞섭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밟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오늘은 그냥 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대한 간략한 거나 제가 서울역고가도 서울역고가 한 3년 넘게 있었어요. 서울역고가를 하면서 서울역고가 이렇게 어렵게 갈지 또는 이렇게 많은 논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사업이 끝나서 완공이 될 때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됐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때도 이제 박 시장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유명한 뉴욕의 하이라인까지 가서 박수 받을 줄 알고 발표한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반은 거의 혼동의 도가니였어요. 그것도 금방 잊어먹죠. 박 시장이 또 그저께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는 통증이 나으면 금방 잊어버린다. 여기 시티즌 파크 이렇게 되는데 시민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티즌 같은 시민공원 거의 없어요. 시티파크가 있죠. 정말로 시민들 것 같고 시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것 같고 내 것 같고 이런 공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ZEN에다가 조금 얘기해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의미 있는 제대로 된 시민공원이 나온다면 그 시작이 세월호 추모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큰 사건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등이 뭘 것 같아? 1등. 지난 100년 동안. 1등은 6.25 전쟁입니다. 2등이 뭘까요? 2등. 광복도. 2등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과 이후에 그 사회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아까 김무사 얘기하셨지만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 원천이 된 게 6.25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 일이라서 세월호를 2등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주는 사회적 충격과 사회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대한 반성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안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아이들 우리 사회 삶에 대해서 더 돌아보는 것보다 빨리 성공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금 무시하고 저것 조금 무시하고 저것 조금 무시해서 그것이 쌓여서 그 쌓임의 결과로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의 생중계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면적이 얼마고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원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원에 대한 갈등을 합의하는 과정, 이 공원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념, 사상 또는 이 공원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데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할게요. 너무 숙연하죠? 우리가 공원을 이게 이제 별도의 어떠한 잔디깔려도 나무 많고 뭐 이런 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안산 거리 축제입니다. 거의 매년 옵니다. 지금도 원인을 잘 못 찾겠습니다. 왜 안산에서 거리예술 축제를 할까? 어려운 주제입니다. 감독도 굉장히 친하고 술도 자주 먹는데 안산은 참 어려운 도시입니다. 저도 안산 아주 잘합니다. 안산 몇 년 살기도 했었고 안산 중앙역에서 국장집에서 술도 많이 먹고 서울예대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제가 민주노총 건설연맹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안산 건설로도 형들하고 안산역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외국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안산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안산은 굉장히 세계 도시 사이에서 보기 드문 되게 복잡한 동네예요. 내가 이제 거리는 사적 공간을 이어주는 공적 공간을 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가 이제 옛날 중세 때 그린 지도입니다. 딱 보면 하얀 게 길이잖아요. 까만 게 건물일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거. 이런 건 뭐 같습니까? 딱 보기. 묘지. 광장? 아닙니다. 공격. 그런 건물들의 일부입니다. 궁전은 아니고 교회, 관공서, 성당, 공회당 이런 거. 근데 거기는 그게 건물일 텐데 왜 하얗게 돼 있을까요? 그게 건물 안에 있잖아요. 이건 건물 안에 기둥일 거잖아요. 여기다 예배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건물은 까만색이고 길은 하얀색인데 이건 딱 봐도 광장 같잖아요. 길긴. 이건 왜 그렇게 표시했을까요? 네? 피라미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가장 큰 차이 한 가지가 뭡니까? 네?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면 무단 침입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럼 공용 공간, 공적 공간은 뭐죠? 안 물어봐도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중세 때 그린 지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시민들은 여기를 안 물어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한 건물인데 이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제의 영역이고 사제의 영역은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예배는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너 와서 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사적 공간들이 계속 좁아지죠. 아까 더 비싸지고 하니까 우리 안산에도 많죠. 쪽방. 내 사적 공간은 정말 막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주무시는 방에 혼자 주무신다면 그게 자기의 사적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불쑥 열고 들어오면 싫어하잖아요. 문 잠그고 막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들여다보고 사적 공간들이 있어. 그 외에 공적 공간 또는 공용 공간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도시의 수준을 얘기해줘. 유럽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간들이 다 못 들어가겠죠 원래. 그런데 그런 공적 공간을 얻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리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내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자기들 공간이니까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나 우리처럼 우리가 관리 권한의 일부를 넘겨준 공무원한테 여기서 노래 불러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좀 비껴요? 그러면 막 도망다니면서 버스킹 해야 되는 우리 정도의 상황에서 공적 공간을 우리가 시민들이 운영한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원도 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리잖아요. 길이 가다 넓어진 좀 넓은 길이에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길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사적 공간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한 도시 안에 있는 공적 공간들을 우리의 소유로 인식하고 같이 예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시민의 의식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원입니다. 근데 공원에 가면 어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현관부터 이렇게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줄 쳐놓고 막 삑삑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당하면 가기가 싫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가 영국이 제도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보면 막 심장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영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면 적과에 가보세요. 적과 가면 적과 가보세요.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그만큼 영국이 제도로 사람들을 쥐어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일단의 이제 이런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도대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우리의 공공과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캠페인을 하나 합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경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캠페인을 합니다. 몇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전국에 1등이 뭐였을까요? 어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체험 1등? 자, 2등을 알려드릴게요. 2등 언덕에서 굴르기입니다. 언덕에서 굴르기. 자연과 함께 땅을 느껴야 됩니다. 자, 1등이 뭘까요? 2등 힌트에서 1등 나와야 됩니다. 예? 자전거 타기도 저 뒤에 있습니다. 수영도 있습니다. 1등은 아닙니다. 나무에 오르기. 그렇습니다. 나무에 오르게. 자, 그런 캠페인을 몇만 명하고 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부에 가겠죠. 영국에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 빨리 공원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지 마세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를 이 푯말을 다 빼줘라. 다치면 일부 다치는 친구가 생기겠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이 성장인 거다. 위험하면 조심한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이용, 놀이터에 대한 이용에 법률을 바꾸거든. 그래서 영국에 가면 모든 공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공원은 흙도 팔 수 있고요. 나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공적 공간, 공용 공간들이 한 칸씩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안산에서도 이제 거리에서 축제를 하지만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의 공간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그 합 중에서 가장 뭘 하기 좋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데 중에 하나가 공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빨리 모일 수 있고 많이 모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광장이죠. 그 광장과 공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 추모공원 고민을 하면서 순천만이 떠올랐습니다. 공공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도시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 어떤 이벤트를 한다는 것들은 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순천만에 정원박물관 많이 가보셨죠? 순천만에 아파트들이 여기 있잖아요. 순천 이쪽입니다 원래. 점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오고 있습니다. 요 뒤에 아파트가 몇 년 동안 순천만에 해지는 걸 보면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또 그 아파트가 생기고 그래서 매번 분양가 경신을 하는 거죠. 지은 다음에 우리 집 거실에서 수천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계속 팔아먹고
그래서 이만한 거 맞죠? 자, 이게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게 습지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몇 년만 더 지나면 여기까지는 금방 보겠죠, 금방. 우리나라 같은 건설 속도로 보면 그 즈음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제 뭐 김대중 정부 하면서 이제 큰 국책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수는 엑스포를 가져갑니다. 여수는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여수가 한번 건너야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힘이 셌던 목포 이런 데는 F1 경기장을 우리를 줘라.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망한다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그때만 해도 가장 힘이 없는 지자체예요. 떨거지 중에 하나 받은 게 뭐 박람회 정도 하나 이렇게 받은 예산. 순천이 정원박람회 할 텐데 그때 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어디다 박람회를 할 것인가. 물론 무역업자도 기억해요. 물론 논쟁도 있었습니다. 순천만 이쪽에서 여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걸 그래서 여기에 일부를 훼손하면서 정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적들은 여기에 이렇게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 끝에 순천만을 정원을 여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거의 2선이 끝선입니다. 도시가 팽창되니까 순천만 강남이 워낙 잘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순천이 정원에 대한 고민, 순천의 도시에 대한 고민, 생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면서 순천만 강남 정원만 세계적인 수준의 박람회가 됐습니다. 그냥 박람회에 가도 500만을 유치하자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만 노리는 공무원들도 있었을 거고 업자들도 있었겠지만 이 프로젝트 안에 생태를 어떻게 지킬까, 우리 도시의 확장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탄생한 공원은 아주 짧게, 가장 짧게 설명하면 모두의 정원입니다. 모두의 정원인데 현재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는 정원이죠. 뭐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관상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뭐 행위를 하면 경범죄는 정말 나요. 심지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해먹이라도 걸어서 누우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서 치우세요. 외국의 모든 공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나가는 공원들이 한 80% 돼요. 지금 우리는 나무 하나 풀한포기도 제대로 못 씁니다. 제 기억에 가장 우리나라 행정의 단점을 보여준 게요. 영등포의 사례인데요.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게릴라 가드닝? 그냥 도시에 이렇게 호미진 곳, 이렇게 도시에 갈라진 뭐 아스팔트 사이, 블록 이런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잔디 심고 꽃을 심어놓는 거.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갈라진 틈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맨날 쓰레기 버리던 이제 구석탱이 이제 전봇대 있고 맨날 오줌 싸고 이런 데다가 그 동네 게릴라 가드닝을 하시는 한 분이 자기 돈 30만 원인가를 들여서 푸대자라 갖고 와서 새벽에 아무도 몰래 가서 진짜 예쁜 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철거됐어. 팻말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이거 설치하신 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상태 복구해 놓으세요. CCTV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무슨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핸드폰도 만들지만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도시공원이나 공공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우리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은 그냥 아주 쉽게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리 중에 하나니까 아무나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두의 정원이니까 내가 가볼 수 있어야 돼요. 정원 중에 그 공원 중에서 아주 생생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조그만 동네 근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놀이터 한 3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이제 하고 뭐 청소니까 이게 생태계라는 게 재밌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으면 시간대별로 싹 바뀝니다. 주인이. 새벽에 할머니 점령, 오후에 중고딩들 담배 피면서 점령. 그러니까 오후 늦게, 오후 막 시작되자마자 초딩들이 점령.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쯤에는 이제 아저씨들 이렇게 나무에 등 때리고 하면서 점령.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공원관리는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공원이면 청소 아줌마 한 2명, 경비 아저씨 1명, 뭐 이렇게 몇 명 고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화장실 막 지저분하고 누가 토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화를 하죠. 이거 여기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또 그딴같이 달려와가지고 아주머니가 막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자체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그 근처에 이제 노인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공원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니까 노인회에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청소하는 비용, 아줌마 고용하는 비용, 경비하는 비용, 뭐 수리하는 비용, 뭐 나무 관리하는 비용 이거 다 합쳐보니까 이게 매덕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럴 거잖아요. 공원이니까 인건비 줘야지, 나무 잘라야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안해요. 어차피 도로 나가는 거니까 노인의 상무님이면 노인 대표님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1년에 3억을 드릴게요. 노인회가 어차피 요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노인회에서 이걸 관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 회원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회장이랑 이사회가 이렇게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야 우리 구청에서 우리한테 3억을 준다는 그 대신 이거를 공원을 관리가 아주 잘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짱구를 엄청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회의록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의 혜택은 다 받겠지만 일은 결국 10명이 할 거다. 큰일 난다. 이거 하나 진짜 열심히 한 사람만 손해보는 결과가 아니 뭐 그런 건 또 어떠냐. 자체가 좋아지지 않느냐. 담론을반 하나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년 운영의 결과. 일본에서 압도적으로 공원관리 1위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300명 중에 잘 보던 못하시는 100명 빼고 200명이 이제 맨날 나오실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공원도 뭐 넓지도 않은 공원에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가위 턱대 거기에 있는 나무 한 300그루가 거의 분재 수준입니다. 다 자기 나무가 있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쓰레기 뭐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전에 본인들이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말았을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원의 관리자잖아. 야 너 저기 피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해야 돼. 공원에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행정에 돈을 집행하는 방법 하나 바꿨는데 그 전에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2분이 거의 중물상을 쓰고 하던 데가 밤 12시에 가도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자도 될 만큼의 화장실 청소 상태를 보이는 거죠. 왜냐? 할머니들이 경쟁이 붙어요. 내가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면. 하여튼 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원 사례가 한대 들어오셨어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그게. 월급을 받던 경비 아저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습니다.
그 대신 거기는 전환 배치돼서 딴 데를 보내면 되니까 일자리를 짜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공적 일을 그렇게 해서 모두의 공원이라고 하는 모두의 정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실현되는 데가 전 세계에 되게 많습니다. 안산 초보원 노래 될까요?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 뭐 해외 사례 뭐 많지만 우리가 공원에서는 우리나라 좋은 사례가 너무 없어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 3개만 말씀드리고 설명 내리려 하겠습니다. 전 세계 공원 평가 1위 1, 2, 3위에 빛나는 공원들입니다. 공원 프로그램으로 1위는 압도적으로 브라이언트 파크. 이게 브라이언트 파크인데 빌딩 사이에 딱 있는 이게 브라이언트 파크의 그 로고인데요. 의자가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브라이언트 파크 상징. 이게 4,800개가 있어요. 브라이언트 파크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예요. 공원의 운영은 꼭 무슨 시민단체가 해도 이런 건 아닙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코퍼레이션이 하고 있냐? 여기도 뉴욕에 혹시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이게 막 영상 막 이렇게 막 사진 잘 찍어서 그렇지 가보면 뉴욕 지하철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잘못하다 얻어 발견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느낌을 줄 정도로 음습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뭐 미국은 술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공원에 술 먹으면 바로 아웃이에요. 근데 어쨌든 몰래 먹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했던 것들이 나날이 있었습니다. 공원도 활성화가 됐는데 근데 이 브라이언트 파크 코퍼레이션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뉴욕에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공원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를 넓게 잔디밭을 만들어서 거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할게. 그리고 그걸 시민들에게 일단 동의를 받고 그래서 시민들의 힘으로 뉴욕시를 압박하고 이러면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은 누가 될 건데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부받아 오케이 했어. 이게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중간에 잔디밭인데 이게 지금 한 3,000명쯤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만한 한 50층, 70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이렇게 요가 매트를 들고 확 모여가지고 한 10분 쫙 하고 해요. 이거 그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우르르 빌딩에서 우르르 나왔다고 들어가는 이런 근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뉴요커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날 음식 먹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석학들의 숲속강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브라이언트 파크는 겨울에 스케이트장이에요. 잔디밭이 스케이트장이죠. 영화도 많이 찍었죠. 그리고 이게 영화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브라이언트 파크의 모습을 기억하는 건 이런 아무데나 누워서 4,800개 의자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다. 막 내가 뭐 집어서 있습니까? 동그랗게 했다가 누웠다가 접었다가 그래서 4,800개 의자들이 보면 뒤에 보면 내가 이 의자 내가 기부한 것도 있어요. 못 찾습니다. 자기가 기부하고 4,800개니까 알겠어요. 어딘가 막 돌아다니면서 다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브라이언트 파크가 그냥 관상용 공원이었고요. 나무 심어져 있고 나무 예쁘게 해가지고 사진 찍기 좋고 이런 공원이었어요. 그런 공원이 그게 뭔 소용이냐. 시민들이 아주 가보면 막 탁구대 있고 책 무료로 된 책 서가가 쫙 있습니다. 훔쳐가도 됩니다. 안 훔쳐가죠. 무겁잖아요. 보고 보다 놓고 이런 데 누워가지고 보다 놓고 가고 저도 막 여기서 누워가지고 막 해봤습니다. 또 신경 안 씁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 이렇게 이제 건축 빌딩이 있으니까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쫙 지잖아요.
그러면 양지바른 곳에는 서양인들이 쫙 있습니다. 음식 쪽에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쫙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환경입니다. 딱 해가 이런데 여름에 딱 가면 정확하게 가립니다. 동양과 서양 이렇게. 그래서 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여튼 재밌는 공원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아이디어 그걸 다 받아서 운영. 여기는 몇천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왜냐? 내가 이거 합격하면 받아주거든요. 하세요. 하면 뭐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풍선 만드는 거, 비눗방울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줄넘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비석치기도 하고 있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공원의 제일 큰 형님이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일부러 이제 공중의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맨하탄 섬이잖아요. 이게 허드슨 강에 흐르는 건데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자대고 걷었어요. 네모를 딱 보고 정말 네모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공원, 이게 센트럴 파크.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왜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접근성이 좋게. 빌딩을 좀더 짓지 못하고 정답. 공개대표에서 상품 하나 주십시오. 없는데 우리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도시가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너벨트 같은 거. 여기가 이렇게 빌딩 하나 있잖아요. 이게 몇 개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나 몇 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저게? 아마 서울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맨하탄이 세계에서 최고니까. 그러니까 맨하탄은 모두가 명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이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옛 선조들이 딱 자리를 대고 딱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접근성이 좋아요. 기축하게 해서 여기는 뉴욕의 맨하탄 되게 도시 사이도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에비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트리트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12개의 에비뉴하고 155개의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져 있는 155개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번 에비뉴에 몇 번 스트리트 그러면 딱 만나잖아요. 택시 타고 몇 번 에비뉴에 몇 번 스트리트 그러면 딱 그거 알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자르는 게 좋죠. 그래서 탁 잘라놨어요. 이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 만약에 저기에다가 뭘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줄 팔아가지고 빌딩 접시다 그러면 걔는 100%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 서부를 개척하면서 막 인디언들 죽이고 땅 차지하고 전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근거 가지고 경계가 지어져 있는 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미국에 보면 미국이 서부 보면 근거져 있어요. 이렇게 아프리카도 이게 유럽 열강들이 그냥 근거가지고 여기는 잠비아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서부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무지무지한 그 미국이지만 또 이런 정책을 쓸 때를 보면 또 도시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 하고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이 공원은 누가 운영할까요? 뭐 답이 나와 있죠. 서터버 컨서번시라는 이 예산은 누가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게 용산보다 큽니다. 용산공원보다 커요. 지금 용산 미군기지 나와 있는 그 두 개 합치도 더 큽니다.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비용은 누가 될까요? 전체 한 80% 정도는 시민들이 걷어서 됩니다. 전체 80%인데 나머지 이제 뭐 전기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뉴욕시가 냅니다.
근데 전체 걷는 기부 금액의 또한 80%는 누가 낼까요? 여기서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수준이 딱 나오는데요. 그 모은 금액의 80%를 여성위원회가 냅니다. 요새 더 느끼시죠? 남자들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시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빌딩들을 다니는 이 커리어 우먼들께서 이 공원을 내가 운동하기 좋고, 내가 힐링하기 좋고, 내가 하기 좋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내가 회사도 다니고 집도 다니고 할 거잖아요. 걔도 끌고 가고 뭐 아이팟 다 해놓고 이렇게 운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하는 비용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여기 가보면 이렇게 이런 벤치가 하나 있어. 의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이고 10년인가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합니다. 그만큼 뉴욕 시민들이 이 공원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근데 그건 처음에 만든 거. 여기는 그 뉴욕 대공황 시절에 이런 시절에 호 같은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저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100만 평인데 사람 고용해가지고 청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답도 안 나옵니다. 쓰레기 못 주워요. 그런데 그거를 뉴욕 시민들께 고하죠.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도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 공원이다.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라고 해서 정말 이제 몇 사람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 센트럴 컨서번시가 뭘 하냐면 얘들은 더 멋있어요. 센트럴 파크도 아니고요. 모토가 센트럴 투더 파크예요. 공원의 중심. 세계. 근데 실제로 공원의 좀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전 세계 공원 활동가들의 교육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좋은 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걸 보냅니다. 그럼 애들이 자원봉사자 조직하는 법, 기업들한테 기부받는 법, 공원을 관리 유지하는 법, 수목을 가꾸는 법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하고 인턴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이나 있다가 이제 다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서울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이라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까 뉴욕 맨하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철도길입니다. 원래 뉴욕 맨하탄은 공장 제도입니다. 공장에다가 이제 석탄을 막 나르던 철도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이제 뭐 지금은 맨하탄이니까 이제 폐허로 돼 있었는데 이 폐허로 돼 있는 걸 이제 철거하고 그 일대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물레동 분위기입니다. 물레동인데 빌딩이 많은 물레동 같은 분위기예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마장동도 섞여 있는 도축장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철도를 없애고 이제 재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야,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안 그래도 맨하탄에 지금 빌딩이 셀 수도 없이 있을 만큼 많은데 여기를 또 똑같은 맨하탄을 만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이게 맨하탄의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곳이니 이걸 잘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뉴욕시랑 싸워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국제공모를 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자기 돈을 모아서 국제공모를 해요. 그 안을 가지고 또 뉴욕을 밀어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알았어. 네 몸만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어쨌든 10년 동안 싸웁니다. 싸워서 이겨서 이제 이걸 하게 됩니다. 그걸 한 놈들이 이놈들입니다. 하이라인의 친구들.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 이런 명칭을 보면 재밌습니다. 참여연대가 94년인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무슨 년인데 4.16도 이제 그 연장선상도 보면 4.16 식민지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외국도 보면은 무슨 트러스트 붙은 애들이 많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를 지키자. 근데 느닷없는 놈이 나타났어요. 예, 장명계의 이제 이단아. 장명계 이단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은 뉴욕의 그 맨하탄 핸드 보면은 이제 저 이름을 쓰는 데가 되게 많은데 뭐냐면 트러스트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와 이런 논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옳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건 중요해. 그런데 이게 이런 애들이 나타나면서 뭐랬냐면 그냥 이게 우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이 천도들이 그래서 이 땅도 내가 여기서 자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친구들을 늘려가다 보면 이게 잘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도 이제 해안가에 있고 거기도 프렌즈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가 있습니다. 프렌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한글이 아름답다 보니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시민운동의 흐름을 바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즈 오브 하이라인이 또 재단에게 제안을 해서 지금 해서 이 하이라인 전체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저도 고민이 많아서 뭐 서울숲도 하고 뭐 이런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울시가 서울고가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의 고난의 행운이 시작됩니다. 이게 서울고가 당선자입니다. 설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서울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얼핏 봐서 약간 나뭇가지 같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역 고가라는 것이 고행으로 서울역 일대를 잇는 나뭇가지 같은 길이 될 거야. 정말 말을 잘 만들죠. 소설가들만큼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입니다. 정말 구라 중에 상구라는 그렇습니다. 서울고가 다 짧게 설명드리고요. 원래 고가도로는 산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안 쉬고 신호등 없이 건너려고 만든 거잖아요. 빨리 가고 많이 나르고 이런 걸도 상징이고 그래서 막 뉴욕은 막 아니 뭐 미국은 막 이렇게 막 4개, 5개가 막 돼 있는 데도 있죠. 보면. 근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철거 쪽으로 대단히 잡힙니다. 왜냐 그때는 그러니까 근대 도시나 이럴 때는 뭐냐면 공장도 도시에 있고 노동자도 도시에 살고 시장도 도시에 있고 도축장도 도시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대 도시로 가면 매연도 나오니까 공장은 너 외곽으로 나가. 그다음에 이제 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 이런 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뭐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아파트가 채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가 별로 쓸모가 없고 맨날 이렇게 좀 어둡기만 하고 쓰레기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113개가 있었는데 지금 98개, 지금 하나가 더 없어서 구축행위가 됐는데 대체로 이런데 서울역과는 조금 고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양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쭉 철거해서 되게 시원해지고 좋아졌는데 뭐가 다르냐면 서울고가 여기 영천교부터 저쪽 숙대까지 2km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지금 서울스퀘어 빌딩에 있는 서울광장 앞쪽하고 뒤쪽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근데 건물 잠그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쨌든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건너가는 수단으로서의 작은 결론으로 났던 것이죠. 두 번째,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차만 다녔습니다. 차만 하루에 이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만 다닙니다.
이건 행사 사진입니다. 지금 조성 사진이 아니고. 이 논쟁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떤 거냐? 야, 거기 진짜 차로 건너갈 수가 없는데 이것마저 끊으면 어떡할 거냐? 여기다가 이걸 붙이자. 사람도 가고 차도 가고. 아니면 1층은 차가 가고 2층을 만들자. 막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심 끝에 이거는 좀 우리가 보행도시로 가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차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또 돌아가면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려면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험 끝에 이제 사람만 다니는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하이라인이에요. 하이라인하고 맨날 사람들이 비교하는데요. 하이라인은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철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빌딩 숲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정말로 선형공원입니다. 이건 공원이 맞아요. 그런데 서울여고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칭이 서울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요. 여기 이제 서울역 뒤편에 사는 이 할머니가 여기 바로 남대문 시장이거든요.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려면 11개의 횡단보도를 걷는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한 번도 안 걸고 10분이면 가거든요. 뭐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프로젝트냐? 아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인인데요. 하이라인도 워낙 유명해져서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지 원래 취지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면 뭐 여기에 사람들이 왜 오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첼시 마켓이 가깝다. 뭐 이 정도 외에는 근데도 막 몇 터지지 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는 시간이 그렇고요. 대부분은 이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정말 수준 높고 행복한 도시입니다. 뉴욕, 파리지엔, 런던. 우리는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상징하는 어떠한 명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 도시의 애착이 큰 거죠. 크게 만들죠. 그러니까 뉴요크가 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가 그래도 뭐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여기다 기부하고 있어. 나는 이게 아침에 이렇게 밴드 메고 이렇게 운동도 좀 해. 그리고 나는 책은 좀 그래도 많이 읽어. 그런 거. 서점 진짜 많거든요, 나타나. 파리지엔들 파리를 보면 새해 1월 1일날 샹젤리제 거리를 걷습니다. 정말로 아무 행사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에 버스킹을 해야 하고 무대 세우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연인과 가족과 걷습니다. 그러면서 뭘 한 해도 잘 지내기를 작년에 고생했어. 하나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역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동네 아주머니 남대문 시장 장보러 가서 산책길을 만들자 이런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뭐 뜻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재구성하는 그래서 뭐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같이 하고 자동차 중심의 메가시티에서 사람 중심의 메타시티로 가고 뭐 활력의 계기가 되고 시민 이니셔티브를 쥐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죠. 이게 저희가 서울역고가가 시작하면서부터 공사를 했을 때까지의 언론들 행정들이 막 이렇게 결정하고 중요한 날들이 있었는데 주민들 보이고 여기에 보면 회색은 그냥 사실 팩트 기사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다. 근데 빨간색은 부정적 의사, 초록색이 약간 긍정적 의사. 딱 보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다. 안 그래도 박근혜, 안 그래도 조중동, 여기는 박원순, 뭐래도 욕먹을 판에 건수를 잡았잖아. 대통령병에 걸린 이명박 따라다니.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산해. 그 과정에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맞았고 그거를 그렇게 해결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박원순의 실수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오면서 서울시 안에 묻어있던 속살들, 그 안에는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시민들의 기류들이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버넌스의 가능성, 시민공헌의 그런 가능성들을 느낀 과정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저는 그 4.16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박 시장이 평생 욕을 잘 안 먹어봤어요. 뭐 일만 하면 칭찬을 받아. 인권 변호사에 참여했는데 아름다운 희망대상 소리. 생전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많이 먹은 첫 번째 프로젝트. 그래서 박수를 받을 줄 알고 미국의 기자를 대동해서 하이라인까지 가서 와 내일 내가 귀국하는데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바로 다음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600년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대시장 12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3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뭉치지 않았던 43개 상인회를 뭉치게 만든 거예요. 남대문 시장 상인회가 처음으로 데모를 한 프로젝트. 그것도 장사 포기하고 문 닫고 서울광장에 와서 그만큼 절박했던 지역 주민들은 길이 끊어지니까 집값이 하락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언론은 이 교통대란 어떻게 처리했으면 대통령법으로 걸린 환자의 시적 쌓기에 불과하다. 불통행정, 저분도 유명한 서울 시민연대 소통한다고 그러더니 소통 대통령 소통은 박원순이라고 그러더니 불통 웬만이 이게 표.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많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될 거냐?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친구를 늘려요. 아까 편의점을 하니까 친구를 늘려야 되는 이 시대에 친구를 다 잃었어.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주민들은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안 물어보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거기 수색을 하는 사람인데 길이 없어졌어. 그래 뭐 도시재생 좋아. 근데 내가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회사를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 개인 항상. 그 다음에 그럼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다 쳐요. 뭐 시민들은 괜찮게 보이는데 왜? 이러고 뭐가 심한 거야 좀 막히긴 하겠네. 그냥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심합니다. 학계 우리나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학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한테 안 물어보면 공론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그래도 공론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계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이런 정도의 대답입니다. 나쁘진 않은 프로젝트인데 길은 좀 막힐 거예요.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줍니다. 시민단체? 여기가 진짜 분노한 건데. 왜냐하면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출신의 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 프로젝트 하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뭐가 걱정이 될까요? 물어보는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형성됐어요.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친구를 읽는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게 병지를 읽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여고가는 제가 이제 그때 안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서울여고가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만든 PPT입니다. 그때에서 느낀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권이 어디냐면요. 상로가 어디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서 한 칸 가면 명동이에요. 명동에서 한 칸 가면은 동대문 시장이거든요. 여기는 상권으로만 보면 크기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일본의 뭐 어디 뭐 인자의 뭐 이런 거 되게 크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이 어디냐면 마포나루예요. 마포나루에서 공덕 그 마리공곡에 넘어서 남대문 시장 남대문으로 들어가던 임금님께 진상하던 길이잖아요. 거기서 먼저 떨거지 나온 거고 팔던 게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 오래된 역사의 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싹 또 끄는 게 서울역입니다. 왜? 일본 놈들이 경부선을 놔야 되잖아. 그래서 1900년에 서울역 정거장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철도를 놓으면서 다 길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연천구. 그 연천구에 그래서 그게 워낙 큰 상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기 지금 가락동 그 수산시장 이런 게 그 전에 있었던 게 연천구 앞에 있었거든요. 중앙도매시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떨거지들 가지고 먹고 살고 했던 게 거의 거지왕초 했던 게 그래서 연천구. 거기서 나오는 미군들 가족 가지고 만든 게 연천구 수제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걸 회복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뭐가 많은데 이거 1년 반 동안 하나도 못했고요. 논의 자체가 안 됐고 논쟁은 어디로 갔냐? 노숙이 천지가 될 거다. 콘크리트 나무가 자라냐 안 자라냐? 하이라면 100개냐 안 100개냐? 이런 논쟁들, 역사적 논쟁, 도시적 맥락, 그다음에 왜 도시는 중앙역으로 단절된 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 왜 외국의 사례들은 이러고 우리는 뭐가 다른가? 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서울역 뒤쪽의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어마어마한 논쟁들은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노숙인들은 더 늘지 않습니다라는 토론만 내가 3번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MF 때 서울역에서 3개월 노숙했거든요. 아니 제가 고생해서 노숙한 게 아니라 노숙인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등포에도 있었고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서울에. 그때 제가 건설연맹 그 담당이에요. 그때 만든 게 건설노동과 체육완선센터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숙인들 아주 잘 알거든요. 막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나도 못하고 노숙인 논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논쟁이 높은 데서 이렇게 고가도로에 사람들이 가다가 돌 던져갖고 밑에 차가 다니는 유치한 깨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지. 요새 애들 막 돌 던지고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정말 그것이 문제여서 못할 거라면은 아파트를 다 차를 못 열게 하든가 짓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했었어요. 호가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지면 어떡하냐. 그럼 한강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논쟁이잖아요. 그런 논쟁만 하다가 이거 하나도 못했어요. 이 논쟁에서 얘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논쟁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큰일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살짝 가볼까요?
세월호 추모공원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20개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것은 몇 개죠 지금? 제가 알고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인 추모와 기억과 안전, 평화 이런 것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미국의 9.11이 11년 동안 미국 사회의 거의 밑바닥까지를 훑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추억할 것들은 알카에다가 와서 때려가지고 제대로 죽이자가 아니었다 이거는. 복수하자가 아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향했는가에 대해서 너는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이 왜 비행기를 납치해서 맨하탄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왔는지에 대해서 너는 생각한 적이 있느냐? 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월호를 이렇게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고 저쪽에 막 김유서 같은 애들은 저 시기에 때려 죽이려고 3종을 면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고 어떤 지향점에 달려야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막 하면 이렇게 됐을 텐데 작년 상황은 이만도 못했잖아요. 작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도 울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시체 장사하지 말라고 발언을 하던 그 수준이가 이런 수준보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어떤 본질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돌릴까? 그래서 시간을 다 잃었어요. 여기도 똑같은 생각, 반대쪽에 선택 시간에 막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막 술도 먹고 무엇도 하고 막 형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집중되는 순간 이게 부족해집니다. 뭔가 공원의 본질, 공원을 더 예쁘게, 더 주민들과 함께 이 시간이 주로 왜냐?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게 10년이 걸리든 11년이 걸리든 합의한 다음에 합시다가 아니잖아요. 2020,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 몇 월까지 완공을 합시다라고 하면 이게 늘어나면 이걸 뚫어들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뒤를 누리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든지 본질에 달아가고 그냥 사회적 뭘 하든지 지금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끝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도시를 전공하고 하는 사이에 이건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박원순의 뭐 친위부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박 시장이 이걸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행정력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 잘하는 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왜냐? 다루는 돈은 국가급이고 동사무소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말단 행정부터 정책 집행까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이 정도 반대집이야. 이 정도 반대집이면 정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고위 간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청계천 때 그냥 멱살도 잡히고 프로판가스 터지고 난리 났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만든 게 보관하셨다고. 이 세월호 문제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있었으니까 4.16 연대라고 하는 또 그 여타의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 스텝을 밟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신경 안 써주니까 몇 명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원칙과 여러분들 앞으로 맞닥뜨릴 일과 해야 될 일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주민을 만나요. 제가 가끔 강의에서 하는 말이지만 제 전화번호가 이 서울역공을 하기 전에 2,500개였어요. 전 4,000개가 훨씬 넘었어요. 그 중에 1,000개 이상은 서울역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왜냐 이 정도 되면 이거 아닐까라고 했었던 나의 그런 도시적, 건축적, 그런 사회적 이런 경험들 그리고 뭐 노동운동, 시민운동 하면서 했던 경험들하고
들어봤을 때 이것 좀 패턴이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관계자 지도가 이거에 한 50배쯤 될 건데 그걸 이제 PT로 이제 항상 과정을 정리한 겁니다. 그때 이게 이 프로젝트가 뭘 끌어냈냐면 우리나라 봉제 패션 산업의 현황을 물 위로 끌어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은 세계 2위입니다. 패션 봉제 쪽. 어떤 수준이냐면 외국 바이어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책을 딱 보여줍니다. 요거 예뻐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탁 샘플이 옵니다. 샘플 딱 왔는데 아니 좀 카라가 좀 넓고 뭐 이렇게 레이스가 좀 더 다른 색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3번 좀 촥촥촥 오케이. 그러면 다음 날 밤이나 다다음 날에 5,000벌이 착 그거 할 수 있는 거의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샘플을 우리가 만들고 공제품은 중국이 만드는데 이제 이런 시장으로 가려고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런 실력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한 2시, 3시쯤 동대문에 가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점에 서울고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서울고가 넘어들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충무로 일대, 종로 일대, 동대문 일대 돌아다니던 그 수많은 오토바이들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게 베트남도 아니고 뭘까 이게? 그 궁금증이 풀리는 열 몇 개 공정을 해야 샘플을 만듭니다. 원단 가게에서 재단사한테 재단사 이리가 우리가 뭐 저리 가서 여기 단추 달고 여기서 레이스 달고 여기서 지퍼 달고 여기서 데려가지고 그걸 다 오토바이들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하나당 서울요구가 끊어졌어. 그래서 원단집은 여기 있고 재단차는 저기 있고 다리미는 여기서 하고 단추는 저기서 나와. 이 하나당 갈 때마다 한 10분씩 20분씩 되면 합치면 1시간 2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바이어가 커피 한잔 먹고 왔던 게 식사를 대접해야 될 정도로 기다려야 돼. 오후에 2번 올 거를 저녁에 와야 돼. 다음날 저녁에 실을 수 있는 걸 그 다음날 저녁에 실어야 돼. 이러면 이게 우리 그거를 이 사업하고 왔어요. 나는 서울시 경제지능 본부는 뭐 하는 데인가? 도대체 패션 산업 관련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변명이 이거였습니다. 등록된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조그만 그 남의 지하 창고 빌려가지고 하는 봉제 공장에 그럼 어디다가 신고해가지고 하냐고. 무허가가 80%인 이 봉제 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봉제 패션 산업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것부터 포함해서 여기 안에 있는 학부모들 그리고 이 조그만 동네 안에 무슨 이렇게 산악회하고 뭐가 많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많으며 심지어 이 절도 어디 있고 나 어디 반지하에 있는 절을 처음 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게 제가 가장 슬펐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계동 한데요. 가끔 눈 인사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되게 곱게 생기셨어요. 근데 어느 날 12시쯤 됐는데 내가 이제 야근 밤새는 야근이니까 이제 담배도 사고 뭐 음료수도 사려고 가고 있는데 어둑한 데서 또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봤더니 까만한 봉투를 딱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지? 그러더니 쓰레기를 하나씩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버리고 꼬르륵 돌면서 다 버려요. 치매인가? 그런 큰일인데 물어봤는데 치매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이면 4일이겠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저기 인사하고 저번에 그건 쓰레기를 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놀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동네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게 17평짜리 대지에 집이 자기 전 재산인데 여기가 빨리 살기 힘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돼야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할머니하고 술을 한잔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올해 몇 살?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은 재개발을 하려면요 이렇게 아주 잘 됐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딱 아파트가 나오는 시점에 할머니는 병원에 계실 거예요. 되게 친한 할머니였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도 뭐 자기 시집온 얘기, 영감이 이거 하나 주고 죽은 얘기 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창의력은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창의력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나는 세월호 반대 집회에 왔었던 그 할머니들 눈빛을 결박. 악마 같은 눈빛이 아니에요. 두려운 눈빛입니다. 내가 진짜로 70평생 살아가지고 요만큼 내가 재산을 모았다, 요만큼. 근데 요만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잖아. 조금 피해가 올 것 같잖아. 내가 70년을 살아서 내가 서울도 아니고 어디 진짜로 시골도 안산 이런 데 와가지고 진짜 내가 내 재산의 90%가 여기에 묶여있는데 우리 동네에 6월이 오고 막 화장장 막 생길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불안해요.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할머니는 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그 재개발 건축위원회 이런 새끼들이 가지고 그 순진한 할머니들이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린다니까 진짜. 이 과정을 돌려내야 됩니다. 이걸 돌려내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 돌리는 과정을 한 방에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 서울역은 옛날 1970년도에 놓은 이 옛날 고가를 이렇게 멋지게 보행도로 재생해가지고 촥 하는 그런 하이라인 같은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전혀. 봉제를 하는 사람한테는 생활권, 자기 생존권이 달려있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서 알았다니까. 발표하고 나서. 박 시장한테 누가 보고 했을까요? 알아야 보고 하지. 서울시에 있는 9만 공무원들이 청계천 했는데 이거 탈 수 있을까라고 보고 했을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해놓고 나면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학습 효과가 있어서 뭐 처음에는 막히게 됐으면 나중에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저쪽에 있는 철거 깡패들이 이거 5년, 내후년에 이거 진짜 좋은 동네 될 거라고 쫓아내는 거야. 뭐가 틀리냐 이게. 좋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 재개발 재건축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쫓아낸다 쳐. 근데 이거는 서울 사람들한테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쫓아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오토바이 그 5분 그때 보고했던 비웃었던 간부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 5분 뭐또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 5분이 합쳐져가지고 회사가 망한다니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나라 회사의 3년 생존율 5년 미만 망하는 데가 많대. 근데 네가 망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알아서 망하는 거랑 나 때문에 망하는 건 다른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정말 내가 핏대 올리고 있습니다. 쌍욕을 해가면서 저는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좀 바뀌고 이 동네 사람도 좀 바뀌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 계기를 만들어서 잘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이 왜곡돼 있고 잘 모르고 이런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논쟁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가름을 해서 이게 좀 논쟁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4년 10월달에 꽃길 가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70년도에 만들어진 공간도 우리 사람이 가봤습니다. 일단 한번 차를 막아보고 얼마나 막힐지도 한번 보고 오토바이가 얼마나 돈을 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로 걸어보면 이게 공원이 될 것인지도 한번 보고 이쁠 것인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3시간 봐 3시간 일요일 딱 3시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막 나왔어요. 서울시가 막아! 아까 우리 학습이 돼 있잖아요. 길과 거리는 어떻다고요? 안 물어보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거기서 됐다고. 그러면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격 밑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막 반대하는. 근데 뭐 사람이 갑자기 몇만 명이 오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막 길을 헤맬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막 이러고 알았어 나 그리고 반대 깃발 들고 서울역 지붕은 이렇게 생겼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싹 끝났어. 그때 이제 골목마다 평상마다 뭐마다 너무 좁던데 막 공원 하기엔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얘기거리가 돼. 마치 연예인이 그 검색을 위에 올라오면 괜히 술 먹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겁니다. 걸어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문가도 상당히 많이 나고 전문가들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not bad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기를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날이 1월 29일 날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달에 서울시가 주최한 공청회가 무산됐어요. 그때 같은 이유, 안산 같은 이유, 남대문 시장을 당장은 점거하고 그냥 바로 멱살 잡고 난리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이때 그래서 서울공원 1과 2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장점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부시장, 건설본부장, 도시재생 본부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PT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미룬 겁니다. 뭐 국제공모가 막 그때 나갈 거고 공모를 내면 안 됩니다. 공모를 어떻게 낼 건지를 안 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서울역 보관을 통해서 어떠한 도시적 철학을 얘기할지 이 도시 동서가 단절되어 있는 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지침들을 쓸 수 있느냐. 당신들이 봉제 패션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달라고 건축가한테 제안할 수 있느냐.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중증적인 이 문제를 해결을 주려고 당신이 지침서에 써서 지침서를 충분히 알아먹고 그 알아먹은 세계대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도록 네가 시킬 수 있느냐. 엄청 다르습니다. 그래서 좀 미뤘어요. 몇 달. 그래서 이제 막 설계가 가고 이럴 일이 아니라 설계만 가고 이럴 게 아니라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운영할 거냐. 뭘 핵심으로 운영할 거냐. 어떤 사람들을 조직하면 갈 거냐. 그래서 무슨 이걸 낼 거냐를 같이 연구하면서 합시다.
라고 현특해서 그렇게 시작됐어. 그래서 근데 우연하게 이날 보고하고 이날 오후에 사무실을 계약을 했어. 이런 사무실. 근데 이런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주민들, 그러니까 여기는 동네에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반대하는 주민들, 선생님 주민 다 와서 차 한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했냐면, 저는 이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갈등 조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현장 전문가예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갈등 현장에 무지하게 많이 있었고, 아까 말했던 뭐 노숙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많이 있어봤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게 갈등입니다. 갈등도 전문가들이 뭐 잘 하실 건데, 근데 현장에 기반한 갈등 조정이 안 되면 그건 다 기술에 불과합니다. 근데 갈등 조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앉아봐. 같이 얘기해보세요. 이거 외에 저는 답은 없다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분들을 모험이라고 정말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수석 합격을 했겠다는 심정으로 사무실에 잤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다 의심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많이 알고 싶어요. 좋은 정보든 틀린 정보든 적의 정보든 누구 정보든 간에 많이 알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얘기라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특히인데 내 일과 관련된 것은 정보가 많아져요. 이게 갈등 조절의 핵심. 정보를 독점하는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 정보는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갈등이 줄어요. 정보를 숨기고 너는 보고 너는 못 보고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문고리 권력. 내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아니,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어? 물어보든가. 내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물어봐? 그렇게 해답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아주 크게 말하면 공무원의 정보를 빼내서 시민들한테 말해주는 거라거든요. 제가 한 일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정보들은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가 정보 공개에 최선봉했다는 그 서울특별시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비공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비공개, 서울역 보관은 아직도 비공개입니다. 내가 봐도 별거 아니야. 비공개입니다. 저는 회의 자리에 가니까 회의 자료를 받잖아요. 받아서 나오면 되잖아요. 복사해서 보여줘요.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 녹화해서 나가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1급 대입이라고 생각되는 실명이 거론되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많이 공개했어요. 서울시의 재심도 알게 됐고 정보도 알게 됐고 이것이 불로 올 만한 장단점을 다 알게 됐어요. 장점만 아는 게 단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많아지고 입력이 되면 이게 프로세스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논리가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누가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핵심인지 반대, 극렬 반대, 살짝 반대, 애매한 반대, 그 수많은 반대의 스펙트럼 안에 그거를 작동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핵심적인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숙주를 잡아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과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는 건 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내면에 무엇 때문에 그게 작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게요. 공대 패션이 공장이 몇천 개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분파. 이런 구청장하고 친한파, 호남 향후의 파, 산악회 파. 그래서 옛날에 뭐 술 먹다가 뭐 병을 던져가지고 뽀맸는데 그 뒤로는 안 본다. 뭐 이런 뭐 아주 그 일상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어디까지 가냐?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정보를 이쪽이 알았어. 공장마다 200만 원이야. 환경 개선비. 30군데 준대. 우리 조직이 40명이야. 게임이 끝났잖아. 아 형은 저번에 했잖아. 그러니까 빼고 30명이 다 숫자를 딱 받았어. 그 다음 주에 여기가 알았어. 요 파봐. 그러면 칼군이 나는 거야. 그잖아. 그런 일을 30년을 했어요. 그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횟집에 불러와요. 형님 저기 요구 조건을 좀 적어가지고 서울시에 전달할 거니까 술 한잔 하십시다. 요파 이제 우두머리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횟집에 불렀어. 문 타고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런 자리에서 많았지 이러고 이제 하는 그래도 안 되는데 전부 다 복도가 있어. 얘기하시죠. 전부 다 벽보고 있어요. 그게 쫙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막 설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시 국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패션에 A파, B파, C파, D파가 있는데 A파는 이거 해달라고 B파는 이거 해달라고 C파는 이거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어느 국장이? 고객 맞춤형 이런 걸 안 해줍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대 산업 패션 이 서울역 고발에 인한 피해와 이런 거에 요구 조건을 공동으로 내야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좀 하시지 않았어. 막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양반들이 몇 년 만에 같이 술을 먹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래갖고 결국 우리가 서울대 제출학교를 쓰라고 그랬더니 2시간 동안 그때 병을 왜 던졌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아니고 지금 병을 알았으니까 뭐 다른 걸 좀 발전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화표도 만들고 그랬어요. 서계동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 반대파와 찬성파는 그거는 정말로 남북 분단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앉혀서 재생과 재개발은요. 아무튼 이제 도시 재생 강의를 하는 거죠. 재개발은 이런 거고, 재건축은 이런 거고, 그 업자들이 말하는 입지기대 최소 지역이란 이런 거고. 와, 또 많이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건축가 전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재생이 다르고, 재생이 우리가 하는 건 뭐가 다르고, 왜 이 아파트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몇 달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재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 결론은 없습니다. 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생에서도 아파트 칠 수 있다 이거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재생은 무조건 뭐 옛날 거리 그대로 뭐 옛날 전주 이런 데처럼 옛날 골목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주민들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4.16과 관련돼서 세월호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글게나 쓰고 말게나 하고 논리 좀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내가 뭐라도 여기 가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나. 할 정도로 와야 돼. 이 국가적, 아까 말했던 6.25 다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에 학장을 하고 있고 사회학 전문가, 도시 전문가, 조경 전문가, 갈등 조절 전문가, 경제 전문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내가 이렇게 한 번 와서 토론을 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요. 저는 그런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논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 고가를 묻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72시간 연속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6개 주제를 가지고 오전에 막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막 고가와 노숙인, 고가, 관광, 교통, 시민 주도는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인 건 어떻게 할 거냐, 남대문 시장, 공대사는 어떻게 할 거냐 관련된 전문가 다 불러가지고 막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랬어요. 서울시가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는 공청회를 하고 싶어 했죠. 서울시의 우호적인 저명한 해가지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이건 하려합니다. 우리 사무실이 됐어요. 얼마나 우리 사무실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보통 공제 그때 뭐 노숙인 문제 그걸 몰랐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신 전문가가 한이 명인데 서울고가 조그만 거 하나 하는 거예요. 세월호를 세월호. 우리나라에서 세월호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있는데 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월호를 갈등을 조절하고 이런 거 말고 이 세월호의 공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몇 명 정도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념으로는 정말 몇천 명이 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주도해서 적어도 조경학계는 자기들끼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경을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교수들끼리 모여서 세월호를 추구하는 공원은 일반 조경하고는 다른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누가 얘기하거든. 세월호의 설계는 또 외국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에게 또 의지해야 돼? 세월호 공원에 무엇을 담을 건지는 누가 정해? 세월호의 보행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월호 공원 안에 있는 전체적인 칼라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를 세월호 시민들이 정합니까? 4.16 연대에서 야 우리는 노란색이야 이렇게 정하면 막 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각계각계의 전문가가 건축, 도시, 조경, 문화, 예술, 시각 디자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세월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9.11 테러를 당해서 100층짜리가 무너졌어요. 그 1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다 모인 정도의 수준 같더라는 거죠. 그 합의의 내용들을 보니까 무슨 토목공학자, 화학공학자 무슨 이런 사람들이 그게 왜 와서 그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전문가들이 정말로 자기 관점에서 그
수억 페이지에 달하는 그걸 녹취를 자원봉사한테 다 했어. 자원봉사 하나라도 좋은 의견 놓칠까봐 이렇게. 그 자원봉사 녹취를 다 해야지. 이 전문가들이 해준 구구절절한 말을 모아서 그 유명한 9.11 그라운드 제로 지침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예요. 여기가 프랑크 게리야. 여기가 미니마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야.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지난 11년간의 기록이 있는데 그걸 디자인으로 잘 그려주죠. 미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디자인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그거를 자기 인턴까지 포함해서 다 읽어가지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를 대하는 또는 건축을 대하는 공원을 대하는 이런 거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과 프로세스를 밟아본 적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을 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을 어마어마하게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조직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거기서 내용도 나오죠. 100번 말하지만 저 반대하는 사람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줄 알지만 저는 100% 망하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왜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빨리 신문에 나와가지고 뭐 당선자 해가지고 콘크리트 쫙 해가지고 2년 만에 나무 심어가지고 개관식 쫙 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책임은 한 번 만들어놨는데 다른 공원들처럼 땡볕에는 뭐 끄적적 갈라지고 뭐 돼가지고 뭐 전시품은 조금 한 3년 되니까 좀 촌스럽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4.16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그 정신을 흔들었다가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공원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여기 친구로 빨리 많이 만드세요. 짧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 듣고 막 정리되고 해보니까 이제야 한 뭔가 약간 터닝 포인트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공원. 저는 이때 생각이 나는 게요. 우리 같이 자원봉사하고 이런 친구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씩 실천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남대문 시장 상인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재개발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뭐 서울고가 좋아요 이거 쓴 게 아니에요. 난 놀러 오세요. 고가 위에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앉아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인데 막걸리 파티를 할 건데 오세요. 그리고 반대하고 그리고 이 반대하면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쓴 애도 있어. 반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대해도 뭐 서울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라도 얻을 거 더 얻어내셔야죠. 그때 기억나는 게 이게 서울역 뭐가 반대 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쭈삣 이렇게 있는데 오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한 5만 명 가까이 왔는데요. 5만 명이 끝나고 이거 서울고 왔다 갔다 하면 20분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남대문 시장 같이 먹으러 갔어요. 못 사러 가고.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반대 티켓 피스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에 전화를 걸어. 여보 문 좀 열어라. 오늘 손님도 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 안에도 소매상 다르고 도매상 다르고 꽃가게 다르고 갈치가게 다르고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기가 돼서 서울역 호가의 큰 전환점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요. 그러면 설계에도 좀 참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그 세계적인 건축가, 우리는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설계에 반영해 주세요 해가지고 반영도 많이 됐어요.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동네에 대한, 왜냐하면 서울역가 주변을 바꿀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주변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뭐 수제화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걸 지금은 이게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가 받아가지고 서울역 꾸라고 하는 정말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안 하더니 지금은 서울에서 제일 잘 돌아가고 있는 서울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전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시작했던 서울역 산책입니다. 서울역 산책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을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네 곳곳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자. 그것도 있었지만 이때는 뭐 했냐면 이제 서울역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쪽과 뒤를 잇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계동에서 하면 회원동 주민들을 불러서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봉대산업협회에서 바자회로 옷을 내놓고 수제화에서 신발 내놓고 여기서 퀴즈 맞추기 해서 경품으로 신발 주고 수제화 주고 그래서 또 뭐 가을 했는데 회원동에서 하면 서계동 주민들을 초대해서 왜냐하면 자칫하면 하면 동이기주의로 가니까 우리 동네에 돈 더 주라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울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중림동에도 하고 회원동에서도 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 숨어있던 뒷얘기부터 시작이 돼. 옛날 여기 그 보가 개방할 때 어땠다. 옛날에 너 그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때 회고를 할 때 나 그 자리에 있었다. 뭐부터 시작해서 막 그 온갖 얘기들을 다 스토리로 인터뷰 해가지고 따가지고 담아봤어. 그러고 나서 요 다음 날 회의를 하고 시작했어. 그래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엄청 싸웠던 사람, 역할 잡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반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사업을 내일부터 할 거잖아요. 내일부터 포크론이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새벽까지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서도 봤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행정은 좀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을 많이 만들기 싫어하잖아요. 일주일만 다 갖고 사람들 만나는 의견 갖고 와서 두고 가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오른쪽에 돼 있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사회,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진정성 하나만큼은 제가 보기에 대회를 열면 저는 싹쓸이를 할 거다. 전 세계 대회를 아주 1위부터 50위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100명 뽑으면. 근데 실력 순으로 하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설계를 진정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정성 있게 앉아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잘 안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공공 프로젝트나 공간을 다루는 문제나 이런 사회적 프로젝트를 다룰 때는 그에 맞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하고 그거를 합의하는 프로세스,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4.16 연대가 훨씬 더 다양한 레이어에서 훨씬 더 다양한 전문성들이 결합돼서 훨씬 더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실력이 없었어요. 부족이 있었어요. 4.16 연대는 훨씬 더 사회적 자원들을 많이 하셔서 잘 하셔야 돼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모든 답은 현장에 있어.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전문가가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현장에서 안산 이분들 또는 세월호를 고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논리, 그걸 잘 버무려서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서 부탁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위치가 달라져야 돼요. 그건 현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만약에 세월호가 저 9.11 테러 같은, 우리 입장에서 9.11 테러가 더하죠. 우리가 그거는 탁 하고 나서 저게 뭐야 막 그런 거지. 우리는 막 우리 자식이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가 더 슬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국가적 충격으로 본다면 우리 같은 동양 사회에서 아이들 300명이 이거를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얘기를 참여연대 하듯이, 환경운동 연합하듯이, 그리고 저쪽에서 서울역 고가 하나 만들듯이 우리한테 익숙한 시민운동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상? 이 국가적인 일을.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이 모임, 그리고 저 현장,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는 목포의 세월호, 그리고 그걸 못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엄마들, 아빠들, 그리고 그거를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우리 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그래도 정치에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짐을 질 것 같은 이 사람들, 뭐라도 도와줄 게 없을까 하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많이 부르세요. 현장에 많이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서 지혜를 찾으세요. 여러분들도 실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커져야 되고, 나도 논리가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서울역 할 때 많이 썼던 말이, 어쨌든 천천히 가는데 도는 눈이 높아야 돼요. 목표도 높아야 돼요.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천천히 설득하고 천천히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몇 명 안 돼요. 세월호 지지하는 수천만의 국민이 있다는 거 그들도 알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돈만 하는 미친년들이라고 불릴까봐. 나는 안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분유가 맡기려고 해서 내가 내 아파트값 좀 떨어지면 내가 200만 원 손해보는데, 내가 200만 원 지키는 게 잘못된 거야? 악마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야? 어떤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은 그들한테도 세월호예요. 다른 방식의 세월호입니다. 목포 신앙만에 가면 아무도 모르게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 왜냐? 세월호가 저기 있잖아.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대 돈을 못 벌고 있어. 지금 배가 안 다녀. 그러니까 어업과 조선을 못 하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근데 세월호 부모들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 한 달에 50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 할 데도 없어. 그 사람들한테도 그건 세월호 거예요. 세월호에 여러 에러가 있습니다. 그건 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 현실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세월호로 죽은 원혼들과 이런 민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시각, 그들도 세월호예요. 어쨌든 그 안에서 사회연대가 아주 지혜를 발휘하셔서 역사적인 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